자, 이 수위 법칙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걸 알아야 문제 풀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위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뭐 라면 시장에서는 라면 가격,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가격 이외에 항상 이런, 여러분 경제이론 들어가면요,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 걸 항상 주의해야 돼. 다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 여러분 일정 불변이라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단지 뭐만 변하는 거죠? 가격. 요거 하나만 변한다. 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소득은 변화가 없죠? 임금 인상 1년 하니까 소득은 변화가 없다고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소득이 일정 불변,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그 상품 소비를 이전보다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비싸면 안 사죠. 안 사니까 이전보다 수요량 뭐 한다? 감소를 하지.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싸죠. 가격이 싸면은 사죠. 이전보다 수요량은 더 많아져요. 증가합니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수위 법칙인데, 우리 경제이론에서는 요 화살표 변동 방향을 잘 보여야 돼요. 요게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헷갈리신 분이 아직도 많아요.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그럼 화살표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요거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 마이너스를 우리 뭐라고 해요? 반비례라고 해요. 반비례. 그래서 마이너스는 음이잖아요. 음의 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 또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또 역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 역관계,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수위 법칙을 이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죠?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자, 커피 가격, 커피 수요량, 수요량은 QD로 표현하는데, 자,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우리가 6,000원이다. 6,000원일 때 나는 한 잔을 마시겠다. 6,000원일 때 한 잔, 2점, A다. 근데 커피 가격이 3,000원으로 하락을 하면 나는 한 잔 마신 것을 몇 잔 마시겠다? 석 잔 마시겠다. 3,000원일 때는 석 잔 마시겠다. 이게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얼마? 1,000원 떨어지면 나는 몇 잔 마시겠다? 5잔 마시겠다. 요 점을 C. 그러면 이 커피의 지금 가격이 여러 가격이 나왔죠? 커피의 여러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A, B, C, 여기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 수요라고 하는 게. 그게 수요. 그러면 난 3,000원에서 난 최대 몇 잔 마시겠다? 석 잔. 특정 가격 수준 3,000원에서 난 최대 석 잔 마시겠다. 이건 수요량. 수요와 수요량, 그래서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커피와 수요량 사이에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우리 뭐라고 하죠?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뒤로 표현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아래 밑을 향한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하자죠. 밑을 향하는 곡선,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하향하는 이유는 지금 가격과 수요량 사이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뭐가 성립? 수요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데, 이것을 또 달리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이 박스 9번 문제 박스 가를 봅니다. 자, 프린트 9번 문제 박스 가를 보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뭐다? 소득 효과 때문이다. 맞는지 뭐냐? 가는. 그럼 이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6,000원에서 얼마? 1,000원으로 커피 가격이 하락했더니 한 잔에서 몇 잔 늘었다? 한 잔에서 몇 잔? 5잔으로
증가를 했죠.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이 커피 수량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얘기거든요. 가격이 얼마 변했어? 가격은 4,000원, 5,000원 변동했는데 수요량은 몇 잔? 수요량은 넉 잔 변동했죠. 이것을 무슨 효과? 가격 효과라고 해. 자, 여러분 교재 수요 곡선 밑에 보시면은 가격 효과가 나오죠. 가격 변동, 이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이 변동하는 효과를 뭐라고 한다? 가격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뭐다?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싼 커피 소비를 늘려요. 이것을 무슨 효과? 대체 효과고.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높아져요.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서 또 커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득 효과.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뭘로?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가는 맞는 질문입니다. 특히 대체 효과는 시험 지문에 가끔 나와요. 대체 효과의 개념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 올 작년에도 2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었죠. 하여튼 우리 시험 또 우리 수요론의 가장 핵심이 요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자, 이 수요량의 변화는 또 뭐가 변하는 거죠? 해당 상품의 가격. 해당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 예를 들면 뭐다? 아파트 시장 하면은 뭐다? 아파트 시장 하면은 아파트 가격. 라면 시장 하면은 라면 가격. 네? 이렇게 가격이 변화.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데, 그러면 가격 이외에 또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단지 가격만 변해요. 자, 가격이 변하면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거든요. 이제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이 동일한 수요 곡선, 요게 시험에 나오면 요 글자를 잘 봐야 돼. 상이 있나 없나. 요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상에서 우린 점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해당 상품의 이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이 변하면은 이 상이란 말이 꼭 나오거든요. 상이 나올 때는 수의 변화가 아니에요. 수의 변화가 아니라 요 양자가 들어갑니다. 수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 작년에도 2문제에 걸쳐서 이게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수요량의 변화의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27회는 공급량의 변화를 출제했었죠. 작년에는 수요량의 변화가 2문제에 걸쳐서 나왔어요. 수요 변화는 해당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요거는 없어요. 요 해당 상품의 가격은 불변. 그럼 큰 차이가 있네. 여기는 변화가 없지만 위에는 변화를 하는 거. 변화가 없는데 위에서 뭐죠?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 그럼 해당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고 이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한다.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화를 하면은 뭐가 되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자, 가격은 Y축에, 수요량은 무슨 축? X축에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죠. 지금 해당 상품의 가격은 불변. 요건 변화가 없어요. 이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수요량은 지금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자, 여러분 인구가 증가해서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인구가 많아지면 수요량도 증가를 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때를 뭐라고 하죠? 수요에 뭐라고 한다? 증가라고 해. 자, 여러분 소비자들의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어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하면 뭐다? 수요의 감소라고 해요. 수요의 감소.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죠. 자,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는 요 그림 보면 돼. 커피 가격이 6,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면 요 A점이 동일한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무슨 점? C점을 이동해. 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래프 보면 확실히 개념이 다른 용어입니다. 작년 시험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A점이 뭐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밑으로 하향으로 점이 이동한다. 또 여기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상향으로 점이 이동한다. 뭐 이렇게 막 작년에 그런 말로 막 출제 나왔거든, 지문에. 그런 말을 보면서 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지문을.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는 이제 요거죠.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으로 뭐다? 소득. 자,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수요량이 뭐 할 수도 있다? 감소할 수 있는데,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정상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뭐라고 한다? 열등제. 자, 이것은 여러분 다음 주에 수요 소득 탄력성 배우면 또 한번 배우는데 시험 문제는 이걸로 출제를 안 해요. 시험 지문에는 뭘로 나오냐면 이걸로 출제해요. 자, 이런 명목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명목소득. 명목소득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뉴스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명목소득은요, 화폐로 표시된 소득. 자, 임금 인상 1년 될 때까지는 소득은 변화가 없어. 자, 여러분 통장에 매월 300만 원이 찍힌다. 그럼 이 300만 원이 뭐다? 명목소득이야. 화폐로 표시된 명목소득. 자, 명목소득인데, 자, TV 한 대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일 때 300만 원 가지고 몇 대 살 수 있다? 6대 살 수 있죠. 이 6대가 실질소득이에요. 아, 개념이 다르네요. 명목소득, 실질소득 개념이 달라요. 화폐로 표시된 소득, 명목소득이고, 이 주어진 명목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이 수량을 뭐라고 해? 실질소득. 근데 여러분 300만 원 변화가 없거든요. 자, 8개월 뒤에 물가가 올라서 TV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 올랐다. 그럼 이제 몇 대 살 수 있어? 3대밖에 못 사지. 명목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실질소득이 줄었어요. 뭔지 알겠죠?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 이걸 자식분들의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은 이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야, 이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실질소득, 명목소득. 뉴스 보면 실질소득,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오히려 임금 인상분보다 여러분 실질소득이 더 떨어졌다 하면 그 말 설명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니 임금 올라서 소득이 오는데 왜 실질소득이 떨어집니까? 그 설명 못하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다르지,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우리 뭘로 출제하냐? 이걸로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는요, 이걸로. 소비자의 실질소득, 그냥 소득을 안 내고요. 그럼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6대에서, 예를 들어서 석대가 아니라 6대에서 뭐 10대, 이렇게
수요가 뭐야? 이전보다 증가하는 거지.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뭐 한다? 증가한다는 거. 이걸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해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이전보다 많아지는 거. 자, 또 시험 문제에 보면은 인구인데, 자, 어떤 지역의 인구가 뭐 한다? 증가하면은 그 지역의 수요도 뭐다? 증가하고,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면 뭐도? 수요도 줄어든다. 자, 소비자의 또 상품에 대한 선호도 또 기호가 있죠. 좋아하는 겁니다. 선호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도 감소해요.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또 소비자들의 이 미래에 대한 기대. 요거 해석이 잘못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이 시장에서 요 뉴스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럼 현재 비싸죠. 현재 비싸니까 현재 안 사. 싼다, 내린 다음 사야 되니까 현재 아파트 사고자 하는 수요는 감소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줘요. 근데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현재 싸죠. 그럼 현재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한다. 그 미래에 대한 예상이 어떤가 중요해. 그래서 이 뉴스 볼 때 그 있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내릴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보면요, 오를 때는 2배 오르고 내릴 때는 뭐야? 100% 오르고 내릴 때는 뭐 0.2% 뭐 0.3% 그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뉴스 보면 그걸 또 확장해. 우선 내렸다는 걸 더 강조해. 0.1%는 조박히 얘기하고. 맞잖아요. 뉴스 보면은. 그건 내린 것도 아니지. 0.1%. 1% 여러분 0.1% 1% 내린 것도 아니에요. 오를 땐 100% 올랐는데. 뭐 100% 내리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거 뉴스, 미디어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보면서 퍼센티지를 볼 때 그걸 잘 보세요. 오를 때 변동폭이 열리는데 내릴 때 어느 정도 내리냐. 배운 게 있죠.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해? 하방 경지수. 그거야.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염두에 늘 두셔야 돼.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예상. 그리고 또 시험에 매수자가 많아지면 이전보다 수요가 증가하고, 또 요즘 광고 있죠. 예? 광고 선전을 많이 할수록 또 수요도 뭐한다? 증가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에서는요, 금리가 또 중요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래서 3%에서 5%로 올랐다. 5% 올리면은 이자는 이전보다 비용은 뭐한다? 증가하지. 증가하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은 이전보다 떨어져. 대출금은 동일한데 이자가 더 많이 내면은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뭐한다? 감소해. 그런데 대출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도 어떻게 돼? 줄어들면서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한다. 이 대출금리도 우리 부동산 수요는 많이 내고요. 또 하나가 세금을 많이 내. 세금. 자,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또 뭐죠?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요 얘기를 많이 내는데, 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중과를 한다. 세금을 뭐 한다? 중과를 하면은 또 세금을 이전보다 더 많이 낸다.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세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통보가 오면 한번 보세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택 공시 가격 있죠? 여러분 공동주택, 개별주택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올랐냐 한번 여러분 작년 가고 따져보세요. 내 공시 가격이 얼마 몇 프로 올랐는데 세금 몇 프로 올랐느냐 한번 그것도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예? 그 세금 부담이 있어요. 세금 부담. 그러면 세금 부담이 더 많아져요. 소득은 변화가 1년 동안 없는데 세금이 갑자기 부동산 세금 얼마? 100만 원 내다가 한 200만 원 내다가 하면
갑자기 아까워. 낼 때는 아까워 보이지. 그러면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돌려줄 거예요?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는 급격히 오르면 안 좋은 거예요.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또 뭐가 돼?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져. 그러면 수요도 뭐 한다? 감소를 해. 수요가 줄어들어. 그런데 세금이 인하가 되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 요 두 개가 또 많이 출제하고 또 거래 규제가 있거든요. 자,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을 지정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거래가 어려워지죠. 황금성이 어려워. 황금성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해요. 근데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뭐한다? 해제가 되면은 거래에 있어서 황금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거래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또 영향을 주는데 또 우리 시험 문제는 또 여기서 주의를 해야겠죠. 연관제인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 연관제는 여기서 작년 시험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대체제에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작년도 대체제에서 정답. 대체제, 보완제인데 이거 시험에 내면은 여러분 너무 암기를 해서 그런지 잘 틀려. 암기하면요 잊어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좋은데 자 여러분 이해하는 건요 요거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대체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예? 그럼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뭐해서 대체 관계 여러분 두 상품의 용도가 비슷해요. 어느 용도로 이용하든지 두 상품 어느 걸 이용하든 관계없죠. 비슷하면은 그게 대체제야. 그럼 아파트 뭐다?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거죠. 그럼 오피스텔 대체 관계 있잖아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졌죠.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단지 뭐만 올랐어요? 대체 관계는 아파트 가격만 오른 거예요. 그러면 항상 수의 법칙 갑니다. 여러분 수의 법칙 저기 배웠잖아. 수의 법칙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사지. 수의량은 감소. 우선 수의 법칙 적용하고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서 오피스텔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아파트 가격 오른 것만큼 요거 소비자가 느끼긴 싸 보여. 싸 보이니까 아파트 소비를 줄이면서 오피스텔 수요를 동일한 가격 순에서 오피스텔 수요량을 뭐한다? 증가시켜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해.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뭐한다? 증가를 하는데 여러분 수요 증가는 요 그림은 요까지만 설명하면 끝. 요 수요 증가는 요 그림 설명이야. 근데 여러분 위 그림 갖고 다른 것까지 판단하면 안 돼. 요 그림은 요거 설명으로 끝. 수요가 증가인데 공급은 변화가 없잖아요. 시차가 있어서.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증가해 보세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은 이게 또 하면은 어떤 분은 질문 들어오는 게 아니 여기는 가격 변화가 없는데 왜 오릅니까? 이렇게 나와. 요까지 설명이야. 요거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또 그림이 바뀌지.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시험 문제는 요걸 낼 거냐 상승을 할 거냐 하락을 할 거냐 시험 문제 요걸 내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이 아니라 뭐다? 상승. 21회 2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작년 정답지. 그러니까 대체제에서 묻습니다. 정답 지문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적용? 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 다음 대체 보완을 판단하면 돼요. 그럼 한번 이제 또 갑니다. 보완제. 자,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또 수의 법칙에 따라서. 자, 수의 법칙.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량은 뭐하다? 줄어들죠. 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은 보완제니까 커피 풀이 서로 보완제죠. 보완제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 효용이 높아지는 상품.
커피 프림, 뭐 빵, 버터 요거죠. 그래서 여기는 프림 수요량, 여기는 프림 가격. 자, 지금 시장에서 또 프림 가격은 변화가 없고 수요량은 Q0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피 수요량이 증가하면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 커피 수요량이 줄으면 같이 넣어서 프림 수요도 줄어들어. 그럼 가격,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뭐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항상 수위 법칙을 먼저 적용해서 대체 보완 판단하시면 돼. 이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답 찾기가. 이거 무슨 뭐 암기 막 글자 막 따고 암기하는데 이거 머리 아파요. 왜? 생산도 있잖아요. 공급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으로 기억하는 게 항상 수위 법칙 적용하고, 공급에 가면 무슨 법칙? 공급의 법칙. 수요일 때는 뭐? 수위 법칙.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 암기하지 않고도 답은 쉽게 나와요. 원래 출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문제 7번 갑니다. 주택 수요의,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 수요에 할 때 수요의 동그라미. 자, 그게 포인트거든요. 1번,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수요 곡선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 우측이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이고,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나왔죠.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다. 이 지문이 틀렸어요. 그럼 이걸 한번 보면 되거든요. 또 주택 가격 수요량인데, 자, 주택 가격이 지금 이 점 A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위 법칙에 따라 주택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하는데, 이때 해당 상품의 가격, 주택 수요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뭐예요? 이동한다. 여러분, 2번은요, 수요량의 변화야. 2번은 수요량의 변화. 틀린 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동일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을 말한다 해야 맞겠지. 2번 틀린 질문.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어떻게 돼? 이자 부담이 높아지죠.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 좌측 이동입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돼서 좌측 이동. 보유세가 인하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자, 이런 지문들이 이제 출제를 많이 하는 거죠. 본 시험에. 그래서 항상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를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수요는 소비자 입장인데, 아까 우리 수요와 수요량이 다르듯이 공급과 또 뭐도 다르다? 공급량도 다르다. 공급도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의 유량 개념. 생산자들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자, 판매 능력을 갖추고 공급하고자 하는 유효 공급의 개념이고, 또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 자, 공급량은 수요처럼 뭐가 더 들어간다? 특정 가격.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 기간에 생산자들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특정의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평당 분양가격 2천만 원에서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100채다. 그럼 100채가 바로 뭐가 돼? 공급량. 평당 2천만 원에서. 자, 그런 내용을 우선 확인해 두는데, 특히 아까 부동산 공급은 뭐가 존재한다? 시차.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급의 시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단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단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여도 바로 즉시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뭐하다? 급하다. 급한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때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근데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은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했죠. 착공했어요.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량이 많아지죠. 그럼 공급량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장기 공급 곡선은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완만하게 돼.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요. 요거 때문에 잘 틀려요. 작년에 단기적으로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OX. 맞죠? 작년에 출제했잖아. 그거 벌써 4번 출제했어.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합니다. 비탄력적. 거기 중간에 토지 공급, 물리적, 경제적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부증성에서. 자, 공급의 법칙. 자, 공급의 법칙 보면 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뭐만? 가격만 변해. 여러분, 생산자 입장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비싸죠. 비싸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네요. 왜? 수익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 가격이 비싸면 이전보다 공급을 더 많이 해.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면 싸니까 생산자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공급을 안 하지. 공급이 그래서 이전보다 줄어들어.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플러스를 우리는 양,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양. 양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비례 관계. 자, 그럼 이 공급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공급 곡선인데, 자, 아파트 가격, 아파트 공급량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싸요. 평당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일 때는 싸니까 생산자는 Q0만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비쌌어요. 비싸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에서 평당 1,500만 원 올랐어요.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Q0에서 공급을 더 늘려. Q1만큼 공급을 더 늘려요. 그러면 OP1일 때는 OQ1, 요 대응 관계, 요거는 A점, 그거는 뭘까? B점 하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공급 곡선은 S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요건 뭐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로 향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우상향한다. 우상향.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할 때 이제 공부 요령, 수요의 법칙 하면 공급 법칙 같이 놓고 공부하시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같이 놓고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배웠으니까 요걸 그대로 또 옮겨갑니다.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원래 출제 1순위.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원래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 잘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력성은 작년에 3문제에 걸쳐서 출제하는데, 하여튼 요즘에 2문제는 탄력성에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가 우선 나온다는 거 하나. 작년에는 계산 문제 2개, 이론 하나로 걸쳐서 출제했고요. 하여튼 계산 문제는 하나 나오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3가지 공식,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3개를 다 물었어요. 3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뭐 필기하는 건 아니죠. 예, 설명 듣고요. 필기는 뭐 할 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것만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볼 것만 체크 연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문제집 나옵니다. 문제집 오늘 배운 것까지 문제를 풀고 오십시오. 아니 다음 주 이제 며칠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집에 가셔서 풀고 오시라고. 한 2시간은 풀걸요? 2시간 문제 풀 때 신경 쓰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체크하듯이 한번 풀고 그러면 설명 들을 때 자기가 강점 약점이 다 드러나. 그러면은 훨씬 앞으로 빨라져요. 그래서 맞은 거는 공부할 필요 없죠? 예? 가볍게 풀었는데 근데 틀리면 왜 틀렸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선 다음 주에는 미리 어디까지? 공급까지 한번 풀고 오십시오. 탄력성 앞까지.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